나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았다. 벼슬에 오르던 이, 장사를 크게 하던 이, 학문을 닦던 이, 모두 세월 앞에서는 평등하게 늙어갔다. 권력의 절정에서 호령하던 자도, 재물을 쌓아 올리며 세상을 주름잡던 자도, 글방에서 밤새 책을 읽으며 도를 깨우치려 하던 자도 모두 한결같이 주름살이 늘고 허리가 구부러졌다. 그리고 누구나 마지막에는 자녀에게 의지하려 했다. 젊은 시절 남들 앞에서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에게 아첨하며 살았다. 하지만 세월은 가차 없었다. 기력이 쇠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그들이 의지할 곳은 오직 혈육뿐이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결국 자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자녀의 보살핌 하나가 그들의 전부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 결과가 같지 않음을 보았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존경을 받으며 편히 늙어갔다. 자녀들이 기꺼이 모시려 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자녀들은 귀 기울였고 그들의 경험담을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대놓고 무시당하며 쓸쓸히 살았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는 끊겼고 자녀들은 마지못해 거칠에만 할 뿐이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노부모를 짐스러워하며 피하기까지 했다. 이 극명한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 처음에 나는 이것이 물질적 조건 때문이라 생각했다. 재산을 많이 남긴 부모가 존중받고 그렇지 못한 부모가 무시당하는 것이라 여겼다. 또한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부모일수록 자녀의 존경을 받을 것이라 짐작했다. 그러나 오랜 관찰 끝에 깨달았다. 그 차이는 단순히 돈이나 권세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재산을 많이 남긴 부모라도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반대로 변변한 재산 하나 물려주지 못한 부모라도 자녀의 극진한 존경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높은 벼슬에 있던 부모의 자녀가 아버지를 원망하며 사는 모습도 보았고 평생 농사만 지은 부모를 하늘같이 모시는 자녀도 보았다. 무시당하는 부모의 특징은 분명했다. 젊어서는 억압으로 권위를 세우고 늙어서는 과거의 공로를 내세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다. 그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했다. 자녀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호통을 쳤다.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런 태도를 고집했다.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며 가정을 꾸려왔는지, 얼마나 큰 성과를 이뤄냈는지를 반복해서 말했다. 마치 그것만으로도 존경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듯이. 그러나 자녀의 눈에는 그 삶이 존경스러운 모범이 되지 못했다. 자녀들은 부모의 억압적인 태도를 기억했고 과거의 공로보다는 현재의 모습을 보았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집만 부리는 부모, 자신들의 세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부모를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는가? 존중받는 부모는 달랐다. 자신의 지난 날을 자랑하지 않았고 자녀의 세대를 인정하며 배워나갔다. 나이 들수록 겸허해졌고 스스로 모범을 보였다. 그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한 인격체로 대했고 자녀의 말에 귀 기울였다. 실수했을 때는 솔직히 인정했고 자녀에게서 배울 점이 있으면 기꺼이 배웠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존경하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 존경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중이 저절로 따르지 않는다. 삶의 태도가 존중을 만든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는 끝내 자녀에게 무시당하고 만다. 이것은 냉혹한 현실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삶의 법칙이다. 존경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권위는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내가 살던 시대에도 그러하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존중을 강요하는 집은 반드시 갈등이 일어났다. 부모는 내가 아버지다, 내가 어머니다 라는 이름만으로 복종을 원했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속에서는 존경이 사라지고 원망만 자라났다. 나는 어떤 집안을 떠올린다. 그 아버지는 늘 술상머리에서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땐 이 고을에서 제일이었다. 너희가 감히 나를 무시하느냐? 그 말에 아들들은 대꾸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아버지를 멀리했다. 아버지가 자랑하는 과거의 영광은 이미 빛이 바랜 지 오래였다. 현재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 허풍만 떠는 늙은이일 뿐이었다. 아들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는 과거에만 살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현재는 전혀 모르시는구나. 그 집안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가족의 정은 차갑게 식어갔다. 아버지는 왜 자녀들이 자신을 멀리하는지 몰랐다. 그저 요즘 자식들은 버릇이 없다며 혀만 차고 있을 뿐이었다. 또 다른 집에서는 달랐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나는 요즘 세상 일이 잘 모르니 내가 좀 알려다오. 아들은 놀라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다니. 그날 이후 그 아들은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 집안은 날이 갈수록 화목해졌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아들은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나이가 드셨는데도 늘 배우려고 하시거든요. 나는 깨달았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여주는 것에서 비롯된다. 배움의 자세를 가진 부모가 결국 존경을 받는다. 자녀는 부모의 겸허함 속에서 삶의 깊이를 본다. 권위를 내세우는 부모는 점점 고립되어 간다. 하지만 겸손을 보이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얻는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근본 원리다. 존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을 베풀어야 한다.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주어야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경받는 것은 아니다. 지위가 높았다고 해서 저절로 존중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현재의 태도만이 존중을 결정한다. 과거의 공로를 자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부담만 준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키웠는데, 이런 말들은 감사함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오히려 자녀를 짓누르고 죄책감을 안겨줄 뿐이다. 자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한다. 그것은 부모님이 선택하신 일이었잖아요. 왜 그것으로 저를 올가매려 하시나요? 반대로 현재를 인정하는 부모는 다르다. 내가 사는 세상은 내가 살던 때와 달라. 나도 너에게서 배울 점이 많구나. 이런 말을 하는 부모에게 자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인다. 부모의 겸허함이 자녀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며 확신했다. 존중은 나이로 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오는 것이다. 권위는 지위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품으로 생기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부모가 자신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였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신을 한 인격체로 대했기 때문이다. 존경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존경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 자연스러움의 뿌리는 상호 존중에 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할 때 자녀도 부모를 존중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가정의 평화를 만드는 진정한 비결이다. 무시당하는 부모는 공통된 습관을 갖고 있었다. 첫째, 자녀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겼다. 그까짓 건 별일 아니다.
내가 뭘 안다고 떠드느냐? 이런 말들이 자녀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다. 자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그런 건 다 겪어봐야 하는 일이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자녀가 친구와의 갈등을 털어놔도 내가 참으면 되는 일 아니냐? 라며 해결책은 주지 않고 참기만 강요했다. 자녀가 꿈을 이야기해도 그런 건 돈 안 된다. 라며 현실만 들이댔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점점 말을 아꼈다. 어차피 말해봐야 이해받지 못할 텐데.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부모는 자녀가 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말했다. 요즘 애들은 부모와 대화도 안 하네. 하지만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끝내 깨닫지 못했다. 둘째,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여겼다. 집안의 결정은 무조건 자신이 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자녀가 대학을 선택하려 할 때도 내가 알아서 정할 테니 따르기만 해라. 라고 했다. 자녀가 직업을 고민할 때도 내 경험으로 봐서는 이게 제일이다. 라며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여겼다.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상의하려 해도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안 된다. 라며 일방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다. 부모가 살던 시대와 자녀가 사는 시대는 완전히 달랐다. 부모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났고 부모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들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런 부모들은 그 변화에 눈감았다. 내 때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런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 변화에 눈감은 부모는 자녀와의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자녀는 점점 부모를 시대착오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아버지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구나. 어머니는 우리 세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구나.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부모와의 소통을 포기했다. 셋째, 존중을 얻으려 하기보다 요구했다. 나를 공경하라. 내 말대로 하라. 부모 말을 거역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은 존경을 사지 못하고 반감을 샀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이런 태도를 고집하는 부모들이 있었다. 자녀가 30대, 40대가 되어도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른다. 라며 어린아이 취급을 했다. 자녀가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모든 것을 간섭하려 했다. 내가 부모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하지만 자녀의 눈에는 그런 부모가 답답하기만 했다. 나도 이제 어른인데 왜 자꾸 애 취급을 하실까? 자녀는 부모의 이런 태도에 점점 거부감을 느꼈다. 반대로 존중받는 부모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듣는데 힘을 썼다. 자녀의 말 속에서 시대를 읽고 스스로 배워가려 했다. 자녀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오면 그런 세상이 되었구나. 더 자세히 말해줄래? 라며 관심을 보였다.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내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한다. 라며 공감해 주었다. 자녀가 선택을 망설일 때도 내가 결정하는 게 맞다.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 라며 믿음을 보여주었다. 자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연히 고개를 숙였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나이가 드셨는데도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존중받는 부모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삶으로 권위를 증명했다. 명령하지 않고 모범을 보였고 강요하지 않고 감동을 주었다. 나는 말한다. 권위는 외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삶에서 우러나올 때만 권위가 된다. 존중은 강요한다고 얻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증명할 때만 존중을 받는다. 무시당하는 부모의 세 가지 특징. 자녀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만 옳다고 여기며 존중을 강요한다. 이 세 가지를 고치지 않는 한 부모는 영원히 자녀에게 무시당할 것이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바꾸는 순간
부모는 자녀의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선택은 부모의 몫이다. 존경받는 부모가 될 것인가, 무시당하는 부모가 될 것인가. 그 길은 부모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세상을 살며 많은 부모를 보았다. 어떤 부모는 늙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책을 읽고 젊은이들에게 묻고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 그런 부모의 자녀는 늘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기억하는 한 어머니가 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손자에게 한글을 배우고 있었다. 할머니도 공부하시네요. 손자가 신기해하며 말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감동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시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으시는구나. 그 집안의 자녀들은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새로운 사업을 이해하려고 직접 인터넷을 배웠다. 아들아, 네가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건지 알고 싶다. 아버지의 그런 노력을 본 아들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까지 이해하려고 하시다니. 그 아들은 친구들에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멋있어요. 70세가 넘으셨는데 컴퓨터를 배우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모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서 뭘 배워?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늙어도 배울 게 많구나. 라고 말했다. 또 어떤 부모는 늘 불평을 입에 달았다. 세상은 썩었다.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이 말들은 결국 자녀에게도 상처가 되었다. 아버지는 우리 세대 전체를 무시하시는구나. 자녀는 속으로 그렇게 여겼다. 아버지가 젊은이들을 비난할 때마다 자녀는 자신도 그 비난에 포함된다고 느꼈다. 아버지 눈에는 내가, 내 친구들이 모두 버릇없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다. 한 딸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왜 항상 우리 세대를 나쁘게만 보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살아본 게 더 많아. 그 대화는 결국 다툼으로 끝났다. 딸은 더 이상 어머니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존경받는 부모는 자녀의 세상을 인정한다. 너희 세대는 나와 다르다. 나는 모르는 것이 많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부모는 존중을 받는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사는 세상은 복잡하구나. 나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다. 내 이야기를 더 들려줄래? 아들은 그 말에 깊이 감동했다. 아버지가 제 세계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날부터 아들은 아버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도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게 되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다. 겸허함이야말로 가장 큰 권위다. 나는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너에게서 배우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다. 나는 깨달았다. 자녀는 부모가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존경하지 않는다. 자녀가 존경하는 것은 부모의 살아있는 태도다. 세월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배움의 의지, 자녀를 대하는 따뜻한 눈빛, 그것이 존중을 낳는다. 한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내가 아는 길과는 다르다. 하지만 내가 그 길에서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다. 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다니. 그 믿음이 딸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또 한 아버지는 아들의 실패를 보고 말했다. 괜찮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야. 나도 너 나이 때 많이 실패했거든.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아버지가 저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존경받는 부모의 특징은 명확했다.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 했다.
비난하지 않고 격려했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함께 배우려 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자녀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 했다. 내 생각은 어때? 내 의견을 듣고 싶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말들이 자녀의 마음을 열었다. 자녀는 이런 부모를 보며 생각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지혜로우시다. 나이가 드셨는데도 마음이 젊으시구나. 존경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부모가 자녀의 세계를 인정할 때 자녀도 부모의 지혜를 인정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배우려 할 때 자녀도 부모에게서 배우려 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대 간의 소통이었다. 나는 확신한다.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길은 멀지 않다. 자녀의 세상을 인정하고 자녀에게서 배우려 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살아있는 태도를 가진 부모. 그들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다. 나는 여러 차례 자녀와 부모의 갈등을 중재한 적이 있다. 어느 날 한 아들이 울부짖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제 말을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왔으나 정작 자녀의 마음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 아버지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만 기억했다. 하지만 아들이 기억하는 것은 달랐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 번도 끝까지 들어준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말해도 그까짓 상이 뭐가 대수냐? 라며 무시했던 것을 기억했다. 친구들과 싸웠다고 말해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겠지. 라며 자신의 편을 들어준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했다. 꿈에 대해 이야기해도 그런 허황한 소리 하지 마라. 라며 단번에 잘라버렸던 것을 기억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희생보다 아버지의 무관심이 더 선명했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무시가 더 깊이 남아 있었다. 그 아버지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었어도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했다면 그 사랑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다른 집에서는 딸이 말했다. 어머니는 늘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전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그 어머니는 크게 배운 것도 큰 재산을 남긴 것도 없었다. 하지만 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딸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학교에서 친구와 다퉜을 때 어머니는 먼저 딸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많이 속상했겠구나. 그 한마디가 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딸이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을 때도 어머니는 먼저 딸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 얘기부터 들어보자. 어머니는 딸을 일방적으로 탓하지 않았다. 딸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 했고 딸이 잘못했을 때도 따뜻하게 타일렀다.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머니는 딸과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 딸이 진로를 고민할 때도 어머니는 딸의 선택을 믿어주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어머니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응원할게.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은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다. 딸에게는 어머니의 따뜻한 말들이 평생의 자산이 되었다. 나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사람은 사랑받은 기억보다 존중받은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한다. 부모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주었어도 그 사랑이 존중 없이 주어진다면 자녀는 그것을 진정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대로 부모가 큰 것을 주지 못했어도 자녀를 한 사람으로 존중했다면 자녀는 그것을 평생 기억한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존중했는가, 무시했는가를 똑똑히 기억한다. 그 기억이 부모의 노년을 결정짓는다. 한 청년이 나에게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많은 걸 해주셨어요. 좋은 학교 보내주시고 용돈도 충분히 주셨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싫었어요. 나는 그 이유를 물었다.
아버지는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죠. 제 의견은 들어주신 적이 없고, 제 감정은 중요하게 여기신 적이 없어요. 그 청년은 계속 말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정작 저라는 사람을 알려고 하신 적은 없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그냥 성적표일 뿐이었어요. 이런 경우를 나는 많이 보았다. 부모가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게 키웠지만 정서적으로는 존중하지 않은 경우, 그런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한 딸이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저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셨어요. 그 딸은 어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셨어요. 작은 일이라도 제가 성취하면 함께 기뻐해 주셨고, 제가 힘들어하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 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는 저에게 돈을 많이 주지는 못하셨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바로 존중이었어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존중받으려면 먼저 자녀를 존중해야 한다. 존중은 거울과 같다. 내가 베푼 존중이 되돌아와 나를 비춘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한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자녀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녀의 선택을 믿어주어야 한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를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된다. 우리 부모님은 저를 믿어주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이런 말을 하는 자녀들이 있다. 그들의 부모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부모들이다. 존중받은 기억은 평생 자녀의 마음에 남는다. 그 기억이 쌓여서 부모에 대한 존경이 된다. 반대로 무시당한 기억도 평생 자녀의 마음에 남는다. 그 기억이 쌓여서 부모에 대한 원망이 된다. 부모는 매 순간 선택한다. 자녀를 존중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그 선택들이 모여서 자녀와의 관계를 만든다. 나는 확신한다. 존중받은 기억을 가진 자녀는 부모를 끝까지 사랑한다. 무시당한 기억을 가진 자녀는 부모로부터 멀어진다. 부모의 노년이 행복할지 쓸쓸할지는 부모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나는 또 다른 장면을 본다. 늙은 아버지가 손주와 놀아주고 있었다. 그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면서도 아이의 호기심을 존중했다. 아이가 엉뚱한 질문을 해도 그건 나중에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정성껏 대답해 주었다. 할아버지, 하늘은 왜 파래요? 아이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것도 궁금하구나. 할아버지도 내가 궁금해하는 게 신기하다. 그리고는 아이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아이만의 상상력을 격려해 주었다. 내 생각은 어떠냐? 그 질문 하나가 아이의 마음을 활짝 열었다.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쳤고 할아버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은 속으로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참 다르다.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질문했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는 답만 들었던 기억. 하지만 지금의 아버지는 달랐다. 손주에게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손주의 말에 그렇게 귀 기울이는 모습. 아들은 그 변화된 모습에 놀랐다. 동시에 아버지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부드러워지셨구나. 그는 늙은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손주를 대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본 것이다. 반대로 어떤 아버지는 손주를 꾸짖기만 했다. 어린 게 뭘 아느냐? 조용히 하라. 그런 말하는 게 아니다. 손주가 무엇을 물어봐도 넌 아직 어려서 모른다. 라며 대화를 차단했다. 손주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 해도 어른 말에 끼어들지 마라. 라며 입을 막았다.
아이의 마음은 점점 닫혔다. 할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즐겁지 않았다. 아이는 엄마에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무서워요. 제 말을 안 들어주세요. 그 모습을 본 자녀는 더욱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손주에게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변하지 않으시는구나. 자녀는 실망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른다는 것에 아버지는 왜 자신이 무시당하는지 끝내 깨닫지 못했다. 단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며 불평만 할 뿐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존경은 작은 태도에서 싹튼다. 자녀와 손주를 대하는 눈빛, 그 속에 존중이 있으면 존경을 받고 그 속에 무시가 있으면 결국 무시를 당한다. 부모의 진짜 모습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 드러난다. 손주에게 화를 내는 할아버지를 보며 자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아, 아버지는 예전 그대로구나. 손주를 따뜻하게 대하는 할머니를 보며 자녀는 어머니의 변화를 느낀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시다. 부모가 손주를 대하는 방식은 자녀에게 부모의 현재 모습을 보여준다. 여전히 권위적이고 억압적인지 아니면 따뜻하고 포용적으로 변했는지. 한 할머니는 손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너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재미있구나. 할머니도 너에게서 많이 배운다. 손녀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다. 할머니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다니. 그 모습을 본 딸은 어머니를 새롭게 보았다. 어머니가 이렇게 변하셨구나. 정말 지혜로워지셨다. 딸은 어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새로운 놀이를 배웠다. 손자가 가르쳐주는 컴퓨터 게임을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배우려 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할아버지도 해보고 싶다. 손자는 신이 났다. 할아버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순간 할아버지와 손자는 나이를 초월한 친구가 되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감탄했다.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노력하시다니. 아들의 마음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자라났다. 부모가 나이 들어서도 배우려는 모습, 부모가 후세를 존중하는 모습, 부모가 겸손해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자녀의 마음을 움직인다. 반대로 부모가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권위적이고 고집스러운 모습, 후세를 무시하고 자신만 옳다고 여기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자녀를 실망시킨다. 존경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존경이 된다. 자녀는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 부모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부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부모에 대한 마음을 결정한다. 나는 많은 가정을 보며 확신했다. 존경받는 부모는 작은 순간에도 존중을 보인다. 무시당하는 부모는 작은 순간에도 무시를 드러낸다. 자녀는 그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낸다.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녀는 훨씬 더 예리하게 부모를 관찰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 자녀 앞에서뿐만 아니라 손주 앞에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 일관된 태도가 진정한 존경을 낳는다. 존경은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그 진심이 작은 태도로 드러날 때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게 된다. 나는 말한다. 부모가 존경받고 싶다면 매 순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나는 인생을 살며 마지막 결론에 이르렀다. 부모가 자녀에게 존중받으려면 3가지 길을 걸어야 한다. 첫째, 과거의 공로를 붙잡지 말아야 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먹여 살렸는데? 이런 말들은 자녀를 감동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자녀를 올가매고
죄책감을 안겨줄 뿐이다. 자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한다. 그것은 부모님이 선택하신 일이었잖아. 왜 그것으로 저를 묶으려 하시나? 과거의 공로는 과거의 것이다. 현재의 존경은 현재의 태도로 얻는 것이다. 과거에 아무리 많은 것을 해주었어도 현재 자녀를 무시한다면 존경받을 수 없다. 반대로 과거에 많이 해주지 못했어도 현재 자녀를 존중한다면 존경을 받을 수 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너에게 많이 해주지 못했다. 그때는 내가 미숙했다. 지금이라도 네가 원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다니. 아들은 그날부터 아버지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과거를 자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현재를 인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다움을 본 것이다. 둘째, 자녀의 세대를 인정해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내 때는 안 그랬는데. 옛날이 더 좋았다. 이런 말들은 자녀를 상처 주기만 한다. 자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생각한다. 그럼 저도 버릇없는 존재인가요? 저희 세대 전체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존경받는 부모는 다르게 말한다. 너희 세대는 우리와 다르구나. 나는 모르는 것이 많다. 너에게서 배우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부모에게 자녀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연다. 한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다. 내가 사는 세상은 내가 살던 때와 완전히 다르다. 어머니는 내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에게 많이 가르쳐 줘. 딸은 그 말에 감동했다. 어머니가 저희 세대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다니. 그날부터 딸은 어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니가 자신의 세계를 인정해 주니 딸도 어머니의 지혜를 인정하게 되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이렇게 해결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서로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다. 셋째, 스스로 배우고 변해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 자녀들이 가져오는 새로운 정보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 아버지는 70세가 넘어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다. 아들이 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싶다. 나도 시대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노력에 깊이 감동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또 다른 어머니는 자신의 잘못된 양육 방식을 인정했다. 내가 네가 어렸을 때 너무 엄했다.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내게 상처를 준 것 같다. 미안하다. 딸은 그 말을 듣고 울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해 주시다니.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딸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무시당하는 부모는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과거에 매달려 있고 자녀의 세대를 무시하며 자신은 변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 부모들은 나는 틀리지 않았다. 라고 고집한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자녀들도 변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존중받는 부모는 이 세 가지를 평생 실천한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살며 자녀의 세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변한다. 그런 부모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보며 말한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대단해요. 나이가 드셨는데도 계속 배우시거든요. 나는 말한다. 존경은 요구가 아니라 증명이다. 권위는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흘러나온다. 부모가 자녀에게 존중받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겸허히 배우고 따뜻히 대하며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 된다. 그 길을 걷는 부모는 늙어서도 존엄을 잃지 않는다.
자녀들이 기꺼이 모시려 하고 손주들이 찾아뵈려 하며 온 가족이 존경한다. 반대로 그 길을 걷지 않는 부모는 늙어서 외로워진다. 자녀들이 의무감으로만 찾아오고 진정한 소통은 사라지며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선택은 부모의 몫이다. 존경받는 부모가 될 것인가, 무시당하는 부모가 될 것인가. 그 결과는 부모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내 평생의 경험으로 확신한다. 자녀에게 존중받는 부모는 세상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사니다. 그들은 진정한 승리자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낸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부모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겸손해지고 배우려 하고 자녀를 존중하라. 그러면 자녀도 당신을 존중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다.